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태 열사 평전 이어읽기 세 번째 주자를 맡은 양식학과 89학번 그리고 종태 동아리 한해 선배 울림패 5기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종태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5월이면 종태를 생각합니다. 종태가 생각이 납니다. 종태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되돌아봐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평전 이어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3월 3일) 박종태가 서강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자리한 집을 나서 양지마을 해관 앞을 지나면 찻길이 나오는데 양산 우체국 사거리 못 미친 곳에서 버스를 탄다. 찻길 건너편은 담배 제조창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학교까지는 낯설지 않다. 서강중학교를 다닌 터라 등교 때마다 타던 버스다.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서강실업전문대 정류소까지 15분 남짓, 언덕길을 오르면 정문이 나오고 왼쪽 담장을 끼고 애둘러 걸어가면 고등학교 건물이 있다. 중학교 시절에는 정문 오른쪽으로 걸었다. 박종태가 살았던 양산동 집에서 서강고등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남짓 되는 십리길이다. 하굣길 걸어서 집으로 갔다면 혜태제과, 코카콜라, 담배 제조창을 오른쪽으로 끼고 왼쪽으로는 양산 호수를 보며 걸었을 것이다. 호수 너머에는 영산강이 흐른다. 지금이야 듬성듬성 아파트가 보이지만 당시에는 야산과 공장, 들판뿐이었다. 광주 우남동에 위치한 동운초등학교를 다녔던 박종태는 1984년 서강중학교에 입학한 뒤 이곳 양산동으로 이사를 왔다. 담배 제조창 너머에 자리한 양산동은 삼각산 자락이 오른팔로 감싸고 있는데 그 앞으로 너른들이 펼쳐졌다. 마을 서편에는 영산강이 흐른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바람이 없고 따뜻한 동네라 해서 양지마을이라 불렸다. 이름처럼 햇살이 따뜻한 평온한 마을이다. 양산동은 1957년 광주시에 편입됐는데 1975년 한국담배인삼공사 광주제조창이 들어서기 전에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박종태가 이사온 직후에도 농촌에 가까웠다. 박종태가 양지마을로 옮겨올 때쯤 담배제조창 아래로 본총공단 조성이 한창이었다. 서강중학교에 입학한 1984년께 코카콜라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고 오비맥주 공장은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준공됐다. 지금은 박종태가 살던 집 앞에 청암 아파트가 있는데 당시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라고 눈에 띄지 않았다.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은 키 작은 농가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주변은 논밭이었다.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집들이 각지지 않게 오순도순 어울려 있기에 마을 또래들끼리 정답게 어울려 놀았다. 박종태는 꾸불거리는 양지 마을길을 오르내리며 새를 살았다. 지금도 양지 마을에는 시멘트가 아닌 흙이 덤성덤성 살아남아 당시 마을 풍경을 들려준다. 양산동에서 박종태와 함께 어울린 친구들은 주로 본촌 교회에 다녔다. 박종태는 집에서 600m가량 떨어진 교회에 다니며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 집 밖에서 박종태의 모습은 쾌활하게 늘 웃는 모습이다.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산 듯해 또래라기보다는 형처럼 보였다.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나서서 화해를 시켰다. 부활절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함께 양산동에서 자랐고 이후에도 중마고처럼 지낸 한 친구는 자신과 달리 종태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교회 활동을 했다고 말한다. 박종태에게 교회는 청소년기 교류회장 이상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옳다고 믿어야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이어지면 남들보다 10배, 100배 열심히 집중했다. 박종태는 신앙심을 통해 많은 위안을 찾았다. 박종태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1980년 1월 3일이다. 아버지의 부재는 종태에게 큰 충격을 준 듯하다. 성적이 떨어진 것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위로 형이 둘이 있었건만 10살 종태는 이제 자신이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다. 홀로 네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를 보며 그 생각은 점점 자랐다. 자신이 어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종태의 키는 무럭무럭 컸고 그의 책상은 학급 맨 뒷자리를 차지했다. 몸만 자란 게 아니다. 성격도 또래보다 빨리 성숙했다. 아버지를 여인 뒤 좀 채 오르지 않던 그의 성적이 양산동 친구들을 만나며 오르기 시작한다. 박종태의 지능지수는 수재 수준은 아니지만 꽤 높은 편이다. 그의 문장 이해력, 판단력, 언어 논리력은 최상에 가깝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해서 선생님께 지적을 받거나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야단을 맞은 적은 없다. 하지만 성적표는 그의 재능에 미치지 못했다. 눈은 칠판을 향했지만 마음은 창 너머 하늘에 있었다. 늦둥이 막내로 집안에서 어리광을 피우겠다는 생각은 이미 접었다. 친구들에게 또래보다 성숙하게 보인 까닭도 아버지의 부재로 생긴 가정 환경과 관계가 있다. 박종태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는 신중반이었다. 힘겹게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마음이 자랐다.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4살 위 누나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했을 역할을 하며 막내인 종태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다. 박종태와 고등학교 시절 지냈던 친구는 종태가 무척 깔끔했다고 말한다. 여드름이 많이 났기에 세수를 자주 했다. 미색 잠바와 바지를 자주 입었는데 늘 같은 옷인데도 신기할 정도로 깨끗했다. 운동장에서 바지 가랑이에 먼지라도 묻으면 두 손으로 탈탈 털며 유난히 깔끔을 떨었다. 어머니와 누나가 종태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말이기도 하고 종태가 어머니나 누나를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애쓴 행동이지 싶다. 그래도 빈자리는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박종태는 학교에서 나눠준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통지문에 자신의 희망을 공무원으로 적었다. 고등학교 2학년 초에도 장래 희망은 공무원이었다. 그 당시 청소년들이 잘 쓰지 않았던 직업이었다. 박종태는 대학보다는 어서 빨리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온 어머니의 바람이 공무원이었을 수 있다. 종태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너는 커서 공무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법하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컸던 종태는 어머니의 바람을 자신의 바람으로 키우며 살았을 테다. 이는 대학과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끼쳤다. 저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하면 단식, 삭발, 농성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노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삭발을 3번 했었습니다. 해고를 막기 위해 삭발을 하고 6개월간 무임금으로 파업을 하면서 끝내 고용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쫓겨나고 다치고 갑질당하고 죽기까지 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려줄 게 없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만은 물려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이 서울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졸업 후에는 저와 함께 지역운동을 개척한답시고 주민운동도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까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저희 자랑찬 친구이자 동문인 조영란 동문을 소개해 드립니다.